안녕하세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김대중 이해찬의 부정성 개폐기 제약 주문 8번째 시간입니다. 그 19면 기사인데요. 한동훈 비서실장 김영동 장인은 중국 공산당 출신. 자, 19면에 보면 한동훈 비서실장 김영동 장인은 중국 공산당 출신, 한 장인은 디제정부 검찰 가부 출신이고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 창간, 2003년, 2004년 이인규 부장 밑에서 SK수사도와 본격 인맥을 쌓아 2006년은 현대차 외환은행 수사 윤석열, 박영수, 최동욱과 한 팀. 하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도 시민의 눈 사람만 기소하고 고민정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다. 시민의 회원은 5만여 명으로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지역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4.15 선거에서는 일반 개표 참관인을 뽑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는 개표 참관인으로 중국인을 뽑은 것이다. 다문화 가정 출신자들, 특히 중국계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인 색채를 입혀 선거 전문가 또는 민주당 홍보위원으로 육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한국여성이주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동료 전파사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1회 6만원씩 3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선거원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수과정도 개최했다. 이 연수과정에 참여한 중국계 여성은 이 과정이 다문화 과정 중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연수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역시 이 연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푸짐한 상품 등이 지원했다. 중국 이주민들을 선거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교육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수여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은평의료계 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더불어동포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다문화가정연대, 한국이주여성 유권자연맹 등 수많은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의 친중인맥 정책. 한동훈은 2020년 5월 법무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에는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적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전인 2023년 12월 국민의힘 정책위원총회에서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게 됐다. 이민청 도입 논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국을 외청으로 만들어 2010년까지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는 등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사이 이견과 내국인 입자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이 밀려 무산됐다. 그러던 김 전 정부의 뜻을 받들어 한동훈은 법무장관 취임 후 제1과제로 이민청을 신설을 한 것이다. 한동훈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족과 중국인 투표권을 없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신 이민청 설치 검토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 역시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지방선거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투표권은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로 3년이 지난 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 대장의 명단에 올라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투표자가 많은 가운데 우리는 정작 공산권인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가 없어 국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대부분 9만 9,969명, 국회예산 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외국인 선거권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선거 구도가 외국인 인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거나 캐스팅 보트로 작용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단체장 및 위기초연 선거에서는 득표수 차이보다 외국인 선거인 수가 더 많았다. 경기 안산시장 선거에서 이민근 국민의힘 후보는 11만 9,776표를 얻어 재정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11만 9,595표를 181표 차로 꺾었다. 당시 안산시장 선거에서 외국인 선거인 수는
38명이었고 투표자는 662명이었다. 전남 여수시 마선거구에서는 이미경 민주당 후보 2339표가 3표 차로 이상우 무소속 후보 2436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의 외국인 선거인 수는 39명이었고 투표자는 8명이었다. 외국인 조직표가 결성되고 움직인다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증가 추이 또한 뚜렷한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국내 선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마치 한동훈의 중국인의 투표권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핑계로 이민청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외국인 등록 대상 명단에 오른 이들보다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민청을 도입하는 주 목적은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중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동훈과 민주당은 영주권 취득 이후 5년간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여하여 외국에도 우리가 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다.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자금도 자국은행에서 제한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는 김대중 정부의 17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다. 차관급 인사이다. 또한 진영구와 홍석현은 서울대 공대 동문이고 진영구의 장남 진동균과 홍석현의 장남 홍정도는 서울 구정고 동문이다. 진영구는 이후 변호사가 중국 전문 주간지 발행인으로 변신해 법조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진 변호사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는 정치 분야를 제외한 경제사회 문화 등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다룬다. 중국 인민일보와 제휴,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과 유학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동훈의 아버지 진영구 변호사는 장인이자 박영구 법무부인 강남의 고문 변호사이다. 참고로 한동훈의 차남 진동균도 검사 출신이다. 그가 CJ 법무팀 상무이사로 있던 2019년 9월 CJ 장남 이선호가 마약으로 구속됐는데 이때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당시 함께 수사를 받았던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 씨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CJ 이선호의 전처 이레나 씨가 결혼 7개월 만에 2016년 11월 아파트 6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장례식은 충북 보통내 오웅진 신부 주도로 조용히 치러졌다. 보통내 오웅진 신부는 2002년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시설에서 대리투표와 강압투표를 했다는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충북 음성 보통내 유권자 1000명이 부재투표를 했는데 이곳에 특정 정당에 몰표거나 대리투표와 투표 강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동훈의 이모부는 이근성 프레시안 대표다. 이근성은 민청은여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청은여 사건이란 1914년 4월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이 공산주의적 인민혁명을 시도한다고 하여 학생과 사회 인사를 처벌했던 사건이다. 판결문을 보면 북해 통일조선 형성 공작에 따라 공산 불순분자의 반정부 불순 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점, 공산 세력의 배후 조종에 의해 철저히 조직된 폭력 학생 데모였다는 점, 학생 데모를 조장하는 국내의 다양한 배후 세력이 개입된다는 점 등 과거의 학생 데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건국 초유의 대규모 국가 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동훈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용동은 장인이 중국 공산당 출신이고 부인도 중국 국적으로 얼마 전 한국으로 기여하였다고 한다. 과거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동포 이민청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과제를 한동훈이 실행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투자 이민제를 악용해 투자 이민제를 최초로 승인받은 특혜 사건이 LCT 게이트다. 당시 부산의 폭력적인 20세기 파와 결탁해 나이트클럽 운영 중인 이영복이 해운대 오션타워에 유흥지점을 입주시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활동을 했다. 최동욱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도 오션타워에서 주점을 운영했다. 당시 그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동훈의 인맥. 한동훈은 2003년 이인규 부장검사와 함께 SK글로벌 현 SK네트워크를 수사해 채권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한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한동훈의 나이는 29세였다. 당시 SK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며 중앙선관위원회에 납품한 SK CNC를 담당했던 검사는
김태희 부장검사였다. 김태희 부장검사는 다음해인 2004년 최동욱 부장검사가 이끄는 팀에서 대건설 남상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형 노건평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건설 사장 남상국과 노무현형 노건평 씨, 안상영 전 부산시장, 박서관 전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 이때 안상영 전 부산시장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숨졌고 남상국 전 대건설 사장은 한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으며 박서관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팔당원에 투신했다. 이에 노무현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어렵게 된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 씨는 지와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다이야기 수사 지휘가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다. 이때 최동욱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됐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였다. 수사에서 대통령 조카 노지원 씨 등 권력과 가까웠던 인사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이때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폭력 후에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관리나 경품용 상품권을 장악하고 있다. 전남 영광파 중간보스 안모씨가 상품권 발행 3위업체인 해피머니의 상품권 전국 유통망을 장악했다. 전남 영광파는 전남 영광에서 세력화해서 서울로 올라온 조직인데 1970년대부터 활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출신 쌍방울 김성태와 함께 이재명 변호사 및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의 배상윤도 전남 영광파 조폭 출신이다. 한동훈은 2006년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복귀하여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았다.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인연을 맺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영수 중부수장이 이끌었고 최동욱 수사기획관과 최재경 중수일과장, 이동열, 여한섭, 윤대진 검사가 함께했다. 그해 사흘 수사팀은 1,48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박영수는 김대중 정부 때 목포 출신 박지원과의 인연으로 발탁돼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때부터 박지원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이다. 검찰 퇴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변호를 맡아 친노의 핵심 인물이 됐다. 이후 2010년 박지원의 추천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 자산관리 상임 고문으로 들어간다. 2006년 5월 25일 박지원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현대로부터 150억 원 수뢰에 대한 대선 당시 현대 회장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정몽원 회장이 현대 개동 사옥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SK그룹에서 7천만원, 금호그룹에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죄, 직권남용권행사 방해, 외국환가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을 선고받았다. 이인규 부장검사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했다. 앞서 소개한 노무현과 한틀 시스템 챕터에서 소개한 효성과 노무현 아들 노건우 씨의 비자금 수사도 당시 이뤄졌다. 하지만 갑작스럽게도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했던 이인규는 전직 검사로서 수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노무현 죽음에 대해 책임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2009년 퇴임해 법무부인 바른소속 변호사가 된다. 당시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이 속한 법무부원이었다. 당시 한동훈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한동훈이 성장한 배경을 요약해 살펴보면 처음 한동훈이 검사가 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발령받은 이인규 부장검사팀에서 SK가 중개받는 SK글로벌, 지금 SK네트워크를 중심으로 SK그룹 전체를 수사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같은 팀의 김태희 부장검사는 SKCN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담당했다. 다음에 김태희 부장검사는 최동욱 부장검사 수사팀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를 했는데 이때 다수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노무현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어렵게 됐다. 그렇게 한동훈은 이인규 및 최동욱과 인연이 깊은 사이다. 이후 한동훈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유학을 다녀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았고 이때 윤석열, 박영수, 최동욱과 한 팀으로 수사했다. 참고로 다산그룹의 남민호가 다산네트워크의 경영권을 제닉스에 매각 처분한 시기와 같다. 물론 한동훈은 2006년에 복귀했고 남민은 2008년에 복귀했다. 그들은 왜 같은 시기에 떠나야 했을까? 그것도 왜일까?
이후 2009년 이인규 부장검사가 다시 노무현의 비자금 수사를 하며 조선과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의 비자금을 수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위원회 전자개표기를 납품하는 조성 산하의 한틀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등장한다. 하지만 노무현이 갑작스럽게 죽으며 수사는 완결되지 못했다. 이인규는 일로 퇴임하고 한동훈의 아내가 있는 법무부인 바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2020년 옵티머스 사태 중앙선거위원회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한국전자투표에서 다산그룹의 다른 회사 핸드소프트 설계자 이상필이 다시 등장했고 옵티머스 펀드를 변하는 대표 변호사가 최동욱이다. 최동욱은 2020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옵티머스 펀드 고문 변호사이고 최동욱이 만든 법무부인 서평은 옵티머스와 2019년 5월부터 법률 전문계약을 맺고 있다. 법무부인 서평은 2017년 5월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함께 만든 곳이다. 여기까지 부정선거 관련된 8번째 기사였습니다.